자, 이번 편이 확 땡기실걸요.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 거는 1편이 있고 지금 이게 2편이에요. 그래서 1편을 보시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YG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편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1편은 맛보기였다 이거야. 1편에서는 YG의 힙합이라는 큰 줄기와 음원 성적 그리고 진우션, 원타임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YG의 전성기는 언제였나 2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의 초반 큰 틀을 세운 아티스트가 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원타임이었고요. 이제 남은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 솔로의 자존심이었던 세븐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세븐의 아쉬운 활동 내용들이에요. 세븐은 1집에서 최고점을 찍고 2집에서는 더 올라갈 곳이 없을 것 같던 그 최고점을 뚫는 행보를 보여줬죠. 당시를 살지 않았던 어린 친구들 혹은 젊은 분들은 그 인기를 체감할 수가 없으실 텐데 세븐의 데뷔 초반 임팩트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미스 A의 굿걸 배걸 그런 데뷔 임팩트 정도라고 해야 될까? 엄청 셌으니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임팩트였을 수도 있어요. 어린 10대 친구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미소년의 느낌과는 또 상반되는 파워풀한 댄스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이때 세븐이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게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댄스 신고식이 꽤나 영향력이 있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흐름을 잘 탔다고 볼 수 있어. 어쩌면 댄스 신고식이 약간 마지막 끝물쯤이었거든. 여기에 나와서 춤 한번 제대로 꽂으면 다음날 꽤나 학교에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야 너 어제 그거 봤어? 막 이러면서 세븐의 데뷔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2 그러니까 03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서 YG의 솔로라는 카테고리가 완성이 되었다고 봐요. 이전에 YG의 솔로 카테고리 자체가 없었는데 YG에서도 솔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확립한 큰 족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논외의 이야기지만 이 시절 세븐과 유일한 라이벌 구도였던 B가 또 한참 날리던 시기였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븐 대 B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여튼 그래서 1집이 대박 흥행을 쳤는데 실질적으로 1집에 수록된 곡들이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곡은 렉시와 휘성 피처링의 루스 컨트롤이었는데요. 이 시절 R&B가 세련되기도 한데 또 뭔가 그 날것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후 후속곡이었던 한 번 단 한 번 역시도 꽤나 멋진 곡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무가 정말 좋았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내 마음을 알아줘 너를 바라는. 이렇게 해서 YG의 전성기의 한가운데 세븐을 갖다 박아버리는 라인업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세븐의 최고점을 뚫어버리는 댄스곡 열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곡은 안무부터 꽤나 화제가 되었는데 이 당시 외국인에게 안무를 받는 게 엄청 흔하지는 않던 때라서 YG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 자체가 관심을 많이 끌었죠. 이때 열정이라는 안무를 당대 최고의 안무가 웨이드 랍슨이 만들었다고 알려지면서 꽤나 화제가 많이 됐던 곡이에요. 웨이드 랍슨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어셔, 엔싱크 등 수많은 뮤지션의 안무를 만들어 온 그런 최고의 안무가였는데 그를 발굴하고 키운 게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근데 이후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은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렇듯 YG는 춤에 있어서 요즘 말로 진심이었던 회사였던 거죠. YG가 춤에 진짜 돈을 많이 썼거든. 그리고 바로 3집으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대한민국 최초 디지털 싱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크레이지였죠. 이때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G는 춤에 전력을 다한다라는 걸요. 당시 참여했던 댄서들이 릴씨, 필립, 구피, 에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중 최고는 역시 릴씨였습니다. 릴씨는 크럼프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제대로 100% 다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당시에 릴씨를 우리나라로 부를 수 있었던 거는 YG뿐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집 난 알아요로 이어지는 세븐의 3연타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3집은 앞선 1, 2집의 흥행과는 성적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3집 역시 아쉬울 것은 없었으나 분명한 건 1, 2집의 하이 커리어와 세븐과 YG라는 어떤 회사의 큰 그런 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듯 세븐의 찐 개인 활동기와 YG의 전성기를 이끄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세븐의 YG에 대한 지분이 진짜 컸다고 전 봐요. 이후 많은 활동을 했지만 세븐은 YG의 미국 무리수 플러스 이미지 변신의 어떤 늦은 노선 전환 등으로 인해서 아쉬운 결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1, 2집에서 보여준 미친 폼은 전무후무한 힙합, R&B, 댄스 솔로라는 롤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어요. 이후에 수많은 가수들이 해당 어떤 역할, 그 롤을 노려보는데 근처에 간 사람은 없었고, 완전히 솔로는 아니긴 한데 유일하게 같은 DNA인 태양이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세븐은 대한민국 최고의 솔로 아티스트였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세븐은 어떤 아티스트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기억 그리고 정보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정확히 YG는 아니었는데 같은 식구 같은 핏줄에 있는 아티스트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가수의 일련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절을 이야기하는 컨텐츠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R&B계에 미쳐버렸던 신인 휘성입니다. 안 됐나요? 그대 이별하면. 휘성은 등장부터 아주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R&B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하다라고까지 할 건 아니긴 한데 느리면 발라드, 빠르면 댄스, 랩하면 힙합 이런 식의 어떤 3분할적인 편견 속에서 등장한 휘성은 느린 음악을 하는데 옷을 힙합을 입는다, 이런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었어요. 이 시대의 발라드 가수는 무조건 정장 혹은 얌전한 옷이었기 때문에 휘성의 이런 복장 자체만으로도 센세이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휘성이 YG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YG의 협력 관계인 엠보트 소속이었고, 협력 관계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YG 아티스트들과 교류가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 그래서 아까 소개한 세븐과의 콜라보라든지 YG의 YMCA 야구단 등에서 다양한 그런 얼굴을 비추는 그런 행보를 보인 거지. 실은 이 지점에서 YG의 퀄리티적인 부분들이 완성이 됐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유가 이전에 있던 가수들의 부분에서 세븐은 댄스 아이돌, 원타임과 진우션은 상업 힙합 등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꼬리표 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휘성, 빅마마, 거미 이런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YG 자체가 음악적인 퀄리티 부분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건 공신력 따윈 전혀 없어요. 그만큼 휘성의 입지와 등장 타이밍 등이 YG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물론 제 기준,
초초초초초초초초초 명반 휘성의 2집이 03년도에 발매가 되죠. 저는 어쩌면 이때가 YG의 전성기의 서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다양한 가수들이 YG 측에 포진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일단 휘성의 2집 자체가 버릴 곡이 하나 없는 슈퍼 명반이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먼저 타이틀곡 윈미는 지금도 듣고 10년 후에도 들을 미친 명곡이고요. 많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쓰디쓴 하지만 휘성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곡 Set Me Free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남자들 노래방 18번이었던 다시 만난 날 하고 싶던 그 말보다 왜 돌아왔냐는 말이 노래만 들으면 추운 겨울이 생각나는 I Am Missing You까지. I'm missing you. What should I do? 그리고 또 리듬감이 엄청난 딜레마라는 곡도 있었고요. 꽤나 많은 남자들의 가슴을 울려버린 바로 그 곡 미인까지 있었죠. 그대는 떠날 때도 아름다워야 해요. 휘성 2집은 명반 중에 명반 중에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게다가 2집의 시점이 엠보트와 YG 관계에서 중간 지점쯤의 위치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YG의 힙합과 R&B에 대한 색이 진하게 나오면서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YG 느낌은 아닌 것이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YG 가수들과 협업도 굉장히 활발했고요. 이후 불치병으로 이어지는 3집까지 YG와 엠보트의 전성기를 이끈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휘성의 활약이 있었죠. 2집에서는 테디에, 3집에서는 마스타우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고 이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휘성이 YG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진짜 많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YG 컴피엘 이런 데도 들어가, 테디가 피처링 해줘, 마스터우가 해줘. 개인적으로 휘성의 음악을 가장 즐겨 듣던 때가 엠보트와 YG 협업 시절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절을 그리워하고 실제로도 이 시절 음악이 넘사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 이후 발매된 곡들은 흔한 가요 느낌이 많았고 근데 그 마당에도 휘성이니까 그걸 살렸다고 보고요. 찾아보니까 4집에 대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4집의 스페셜 땡스 2에는 엠보트 사장이었던 박경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1, 2, 3집과는 뭔가 변화점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휘성 4집은 리스닝용으로 최고였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집에 수록된 곡들이 뭔가 화끈한 그런 느낌의 곡들보다는 가슴 절절한 그런 위주의 곡들이 많은데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았거든요. 4집 역시 명반은 명반인 것 같아요. 입 맞추던 기억을 잊고 터진다면 목소리도 까맣게 잊고 어딨나요 어딨어요 나 미안한 마음을 잊어내고 사랑한 기억을 잊지 말고 어리고 젊어서가 아니라 휘성의 음악적인 시도나 본인이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엠보트 시절이 가장 흑인 음악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는 휘성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R&B 하던 젊은 패기의 휘성이 진짜 찐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활동에서 휘성의 등장이 가장 멋있었던 곡은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YMCA 야구단에서의 보컬이었었어요. 당시 YG에서는 이렇다 할 넘사 보컬이 없었던 느낌인데 랩 속에서 고퀄리티의 R&B 보컬을 이렇게 한 방울 뚝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진짜 이거 등장이 올타임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휘성의 엠보트 플러스 YG 시절을 좀 이야기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춤을 떠나서 휘성은 꼭 한번 다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채널 초창기에 제가 했었던 인물탐구라는 컨텐츠를 살려서라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휘성이거든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당시 휘성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티스트였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저에게 진짜 휘성은 한 줄기 빛 같은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가지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휘성의 보컬 위에 엄청난 누나들, 이보다 더한
넘버원 보컬리스트는 지금까지도 없다. 빅마마입니다. 빅마마의 데뷔 초를 좀 기억을 합니다. 뮤비가 굉장히 화제였고요. 뮤비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가수는 예뻐야 한다라는 틀이 그 마지막까지 존재하던 그런 시기였거든. 이 시절 이후부터는 그 틀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마르지 않은, 그리고 비주얼로 밀고 가는 형태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어. 빅마마에 대해서. 그중 제가 많이 들었던 어떤 카더라의 이야기는 뭐 양현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데뷔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패스! 제가 YG 전성기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현재의 YG는 솔직하게 말하면 수많은 아이돌을 만드는 회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돌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느냐? 글쎄요. 오히려 만들어서 잘 된 아티스트 그리고 잘 안 된 아티스트들이 절반이잖아. 반반이잖아. 그렇다고 색깔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힙합이 베이스다. 근데 그것도 완전 힙합도 아니고 양념만 친 정도니까. 그거 빼고는 다른 회사 그룹과도 큰 차이가 없잖아. 오히려 다른 회사 그룹들이 힙합을 베이스로 할 때보다도 YG가 하는 게 타율이 더 높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양현석은 이때 그룹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외적인 걸 보지 않았을 것 같아. 봤다면은 빅마마가 나올 수는 없었겠지 솔직히. 살을 빼라, 어디를 고치자, 뭐 이렇게 하자, 분명히 그랬어야 되거든. 그런데 빅마마는 본인들의 모습 그 자체로 데뷔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나요?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회사의 성공의 기준은 뭐 음반 판매량, 광고, 모델, 각종 굿즈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야.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말했던 아이돌들과의 비교해서 빅마마가 실패였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음원, 명성, 회사 자체의 색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모여들 어떤 그런 인재들의 잠재적인 가치까지 본다면 글쎄요. 저는 오히려 빅마마 쪽이 더 성공에 가까웠다고 보거든요. 외모는 전혀 보지 않고 완벽하게 실력 하나로만 승부해서 데뷔를 했고, 그로 인해서 빅마마는 명곡, 이런 어떤 대중들의 각인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여튼 그래서 많은 화제를 받았던 거는 뮤직비디오였었거든요. 외모 지상주의를 사정없이 꼬집는 형태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니 영화 미녀는 괴로워와도 흡사한 느낌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빅마마 데뷔가 03년, 미녀는 괴로워가 06년이었어요. 약간 모티브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하는데, 뭐 약간 모티브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뭐 근데 흔히 할 수 있는 소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여튼 그렇게 해서 미쳐버린 데뷔곡이 인생곡으로 하나 나오게 돼요. 개인적으로 휘성의 윈미와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는 한국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R&B 곡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중적인 멜로디, 보컬리스트로의 테크닉, 그리고 아티스트의 간지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했다고 보는 편이에요. 빅마마는 엠보트 시절에 굉장히 멋진 곡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다짜고짜 가창력을 뽐내고 있었던 곡이 있었는데 자꾸 재촉하지 말라면서 화음을 쌓아주던 거부라든지, 자꾸 재촉하지 마. 덮칠 것만 같아. 여성분들의 노래방을 개 찢어버렸던 그 곡 체념 역시도 1집이었고요.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빅마마 2집에서는 또 다른 명곡 여자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고요. 나를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리드미컬했던 어게인이라는 곡도 있었고, 사랑한단 말로 너를 감추려고 하지만 날 속일 순 없어. 체념의 후속작 체념 후도 2집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몇 집까지 엠보트였는지 오피셜은 없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3집까지는 엠보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피셜은 아닙니다. 3집에는 전설적이었던 곡 연이 수록된 앨범입니다. 아무렇지 않는 깊은 너의 빈자리 지쳐만 가는 너이기에 잡지도 못한 것. 1집은 무조건 엠보트였으니까 뭐 제끼고, 2집이 05년, 3집이 06년이었는데 이 시기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YG 전성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시기에 그 중심부에 빅마마 역시도 함께했다라는 점에서 빅마마를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YG와 엠보트 사단에 진짜 알짜배기 아티스트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장르적인 부분에서 힙합 R&B로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색이 획일화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획일화는 모습 그냥 개간지 자체였었어. 이때는 진짜 빅마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빅마마에서 이영현 씨가
밴드로 치면 일종의 프론트맨의 느낌이 있잖아요. 앞에 좀 나와서 더 많은 액션을 해주는. 여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가창보다 이영현 씨의 그런 특유의 액션들 때문에 그런 뭐랄까 멋이 더 가미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영현 씨는 춤을 춰도 잘 췄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노래하는 것만 봐도 멋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로 개간지 퍼포먼스 하나 보고 가시죠. 사랑했기 때문에 요즘 다시 활동하게 된 빅마마지만 이 시절 여러분이 기억하는 빅마마는 어땠나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빅마마를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또 다른 아티스트, 이런 보컬리스트는 또 없죠. 거미입니다.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이거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남자 4대 보컬리스트 김나박이가 있잖아요.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들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 근데 여자 보컬 4대도 있대요. 박소이거라고 해요. 박정현, 소양, 그리고 아까 소개한 빅마마의 이영현, 그리고 마지막이 거미라고 합니다. 물론 이 윗세대로는 뭐 인순이, 이선희 같은 그런 진짜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박소 이거를 반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거미는 생각보다 YG에 엄청 오래 몸을 담고 있었어요. 마지막 YG 활동이 13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대로라면은 거미는 YG에서 숫자상 10년을 함께한 찐 YG 사람인 거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거미가 YG에 몸담으면서 가장 뭐랄까 티가 나게 YG 아티스트와 협업한 사례가 미안해요라는 곡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YG의 1차 전성기의 끝물인 08년도였었어요. 피처링으로 잘 등장하지 않던 탑이 나온 띵곡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해준 게 너무 없었어 절대 버리칠 수 없었네. 그런 너에게 상처를 주다니 미친 듯이 후회해도 늦었지. 실은 거미가 뭔가 한방이 있는 가수라고 하기보다는 가만 보면은 가랑비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비에 계속 이렇게 젖어드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 가랑비라고 하기엔 임팩트가 좀 더 셌으니까. 물론 기억상실이나 어른아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날그만 잊어요 등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발라드 R&B 곡 특성상 슈퍼 초대박 히트를 치기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고점을 찍고 찢어버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계속 가는데 힘 안 빠지고 속도를 잃지 않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일단 데뷔 전 커리어가 되게 재밌어요. 휘성의 1집 전할 수 없는 이야기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가 거미였다고 해요. 활동 내용에 이게 있네 진짜. 제발 내 미소 그대가 느껴와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리쌍의 1집 백 보컬로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뭐 Yes OK? 라는 곡인데 이게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진짜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다 찾는다니까 진짜. Okay, double K. Oh yes, I can do it. Yo, 현실에 맞서. Okay, oh yes, oh yeah, you can do it. 그러다가 03년도에는 예명인 거미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데뷔곡부터 미쳐버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이게 추억 보정이나 그런 뽕의 문제가 아니라 곡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노래를 존나 잘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건 진짜 존나 잘하는 거예요. 그냥 존나 잘합니다. 미쳤어요 진짜. 근데 활동 2달 만에 성대 결절이 왔다고 해요. 제가 이 당시에 거미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떤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집 활동으로 활발하게 하는 걸 본 적은 없기도 하고 1집 활동을 굉장히 짧게 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성대 결절 때문에라도. 이렇게 해서 2집이 04년도에 발매가 되는데 이때 나온 곡이 전설의 기억상실입니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참고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한 멍이 생기고 진짜 기억상실이 기가 막혔던 게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이 분명 처음 듣는 스타일의 곡은 아닌데 왜 한 번도 이런 곡을 못 들어봤지?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식의 노래는 어디서든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딱히 시도를 못 해봤던 것 같아. 다른 가수들은. 그 이유가 어쩌면 가창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 이 정도의 가창력이 아니면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더라고.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곡인데 이걸 그냥 앨범을 내준 YG의 믿음도 진짜 대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대중적이지만 실험적인 곡 3집
어른아이를 발매하게 됩니다. 이게 일단 일반적인 흥행하는 곡의 범주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빠른 곡도 아닌데 신나는 곡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즐기는 곡도 아닌데 이게 거미의 보컬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슬픔 플러스 15가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실험적인 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잘 들으라 해서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YG 전성기 시리즈를 다루는 이유가 제가 지금 소개할 이런 영상 때문이에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 세븐, 휘성 그리고 거미가 나와서 진우션의 말해줘를 부르는 무대입니다. YG는 이렇게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신구가 이어져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멋이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심지어 이 무대에서 빅마마가 나와서 춤까지 추거든요. 이게 바로 대중이 바라는 YG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처럼 무게 있는 그런 회사의 느낌보다 이렇게 무대 위에서 찐으로 즐기는 이런 느낌의 회사, 그리고 선배의 노래를 후배가 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 맛이 따로 생기는 그런 회사, 이런 게 우리가 YG에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생각하니 하려 하니 너는 이제는 그만 난 네 걱정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다짐을 잡고 만든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난 그렇게 넘어지긴 나 약속했어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나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여튼 그리하여 거미는 YG에 몸담으면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잦은 콜라보나 공연의 형태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는데 찾아보니까 자료가 많진 않더라고. 근데 YG 콘서트에서 간간히 무대를 할 정도로 이렇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올 때 내 삶의 신눈을 감아요. 그대의 숨결이 날 안을 때 무엇도 그대를 대신할 수 없죠. You're the only one I'll be there for you baby. 하지만 YG의 1차 전성기 그리고 2차 전성기에 모두 거미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추억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아티스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끝장을 봅시다. 실질적으로 1위를 한다거나 엄청난 임팩트가 있진 않았지만 순간 화력 그리고 존재감 등은 절대 빠지지 않았던 CL의 원형 렉시입니다.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렉시가 당대 최고의 가수였는가? 아닙니다. 렉시의 음원이 발매될 때마다 슈퍼히트를 쳤는가?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꼭 1위를 해야만 임팩트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적절한 예시가 렉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렉시는 뭐 이렇다 할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도 뭐 없는 것 같고 딱히 찾아보면 이렇다 할 1위 수상 내역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렉시라는 가수의 인지도 그리고 당시 파급력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특히 데뷔 앨범에서 보인 폼은 진짜 실로 대단했으며 순간 화력은 무시무시했다고 봐요. 데뷔 년도가 03년인데 이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 굉장히 고급진데 노래 본질 자체가 굉장히 날것, 좀 더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딴따라 싸구려 느낌이 난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사가 싸입니다. 제가 표현했던 딴따라 싸구려 느낌이 나쁜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비트도 싸이 작품인 줄 알았는데 이걸 페리가 했더라고요. 페리에 대해서는 저도 카더라식으로만 아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YG의 1등 공신이었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뭐 돌아와서 작사에 싸이가 들어가는 순간 순식간에 저렴하지만 확실한 컨셉이 생기면서 여기에 피처링까지 싸이가 들어가면서 싸이표 신나는 음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싸이의 폼은 미쳤으니까. 여튼 이때 렉시의 순간 화력은 진짜 엄청났거든요. 노래가 언니들의 취향에 제대로 꽂혔는지 대학생 언니들 그리고 직장인 언니들의 싸이월드 BGM 등으로 제대로 흥했고 데뷔 때부터 좋은 성적이었거든. 하지만 노래 퀄리티나 곡이 지향하는 바가 1위감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분명 대중적이긴 했는데 범국민적인 인기를 끌기에는 수위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망설이지 말고 설레 긴장하지 말고 남자답게 자신 없음 말고 What's up 애송이 바보. 03년부터 04년까지 활동 기간이었던 렉시 1집이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곡들은 죄다 1집이었어요. 1집의 화력이 얼마나 셌냐면 듣기만 해도 흥얼거릴 수 있는 YG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테디와의 콜라보인 렛미 댄스가 후속곡이었고요. Let me dance, dance.
쓰기만 넌 사랑이 나뿐이야 너는 이 소리 내 마음은 충동 너라면 좋아 아름다운 구속 You so beautiful 숨이 막히네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에 이후 날 풀릴 때 활동을 했던 세 번째 후속곡 모든 여성 댄스 팀들의 골반을 돌리게 했던 걸스 힙합의 대명사 걸스라는 곡도 후속곡이었어요. 이때 렉시의 3연타는 진짜 미친 퀄리티였고 대중 가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어떤 거를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YG의 무대에서 노는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렉시는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보여줬지만 솔직히 눈물 씻고 화장하고에서는 일찍 같은 메가 히트를 기록하지 못해서 뭔가 애매해져 버린 입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눈물 씻고 화장하고는 용감한 형제의 곡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게 시대를 앞서갔다고 해야 될지 혹은 곡 자체가 별로였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곡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그런 곡이었거든요. 좀 시대를 앞서간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눈물 씻고 화장하고 다른 남자 찾겠어 흥행에서 실패한 렉시는 YG에서 마지막 앨범이 나오는데 일단 음악 장르 자체가 힙합이나 R&B가 아니라 일렉 쪽으로 넘어와 버린 시장을 일찌감치 겨냥한 앨범이 나옵니다. 3집 하늘 위로는 인간적으로 띵곡이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도입부에 그 있죠. 지금 난 crazy 여기서 이미 끝났어. 지금 난 crazy Damn, baby Somebody save me 여기 asphalt 모두 다 미친 듯이 뛰자 하늘 위로 이제는 거의 연예계를 떠나버린 렉시지만 이때의 이효리의 독주 체제에서 대중들이 반응이 있었던 몇 안 되는 강력한 아티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렉시에 대해서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YG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편을 전부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됐는데 그만큼 YG 전성기 아티스트들이 많았으니까 3편에서는 아티스트 마지막으로 빅뱅의 태동 그리고 약간의 빅뱅 솔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춤의 YG의 그런 춤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의 주제에 맞는 마지막 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YG 전성기가 재미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3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편 많이 기대해주세요. 들어가세요.